예, 이기는 습관, 계속 챕터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할 만한 습관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우리도 한번 해보면 됩니다. 해보고 나서 안 되면 그때 결정해도 절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안 해보고 나서 뭐 되겠나 안 되겠나 이렇게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도전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뭐 그때는 흔쾌히 딱 수긍하면 됩니다. 자, 오늘 16번째 지혜입니다. 나쁜 습관은 저절로, 좋은 습관은 억지로. 내가 가장 많이 내뱉었던 말인데요. 자, 나쁜 습관은 하지 말라고 해도 가만히 있어도 뻘뻘뻘뻘 찾아옵니다. 뻘뻘뻘 찾아옵니다. 그냥. 그래서 좋은 습관이 없는 것이 가장 나쁜 습관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했으면 제가 좋은 습관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다고 뭐 나쁜 습관이 뭐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라는 표현을 또 많이 씁니다. 그럼 나쁜 습관도 없고 좋은 습관도 없다는 뜻입니까? 그러면은 좋은 습관을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자, 우리 7가지 그 습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평생 남 밑에 일하는 사람의 특징,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타인의 통제와 압박에 행동한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대, 연고대에 가는 아이들이 어떻게 가느냐? 결국은 자기주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학은 그렇다 치고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똑같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성공한 사람도 역시 대부분 부모가 원했던 길보다 주변에서 바라보는 거 말고 본인이 원했던 길로 가서 성공한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이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 보세요. 학교를 뭐 중퇴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스스로가 이걸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지 말라 해도 억지로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들이 이제 과를 처음에는 철학과 갔다가 다시 또 영화과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을 좀 공부를 이왕 하면 다 해보고 하지 했더니 2년 다니고 그냥 그만하고 바로 바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니까 뭐 바꾸는가 보다 하고 했는데 그 영화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군대에서 그 매달 그 1:1로 자기 사비를 들어가지고 30만 원 내고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화에 대해서 이미 좀 알고 이제 들어가려고 면접 준비를 한 거죠. 그걸 이제 1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믿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지 말라고 해도 본인 스스로 주변에서 뭐 이렇게 뭐 해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지금까지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뭐 좀 자유롭게 키운다고 키웠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도 봐야 될 부분이지만 단 이건 있습니다. 절대 입시학원을 그냥 강요해서 보낸 적은 없습니다. 부족하면 보냈고. 그런데 강요해서 보낸 곳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학원입니다. 이 학원은 강요에 의해서 시작을 했고 다 4, 5년씩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 반경에서 절대 예의 어긋난 행동을 안 할 것이라는 걸.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터닝 포인트 구간을 만들자. 터닝 포인트. 자, 그리고 인생에 뭐 어떤 계기로 해서 터닝 포인트 막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인생의 기회를 뭐 몇 번 오느냐 이런 얘기가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맞습니다. 뭔가 계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계기가 대부분 뭔가 실패를 하거나 좌절을 하거나 다 이런 계기입니다. 갑자기 되게 잘 됐다. 잘 됐는데 터닝 포인트가 된다. 그런 경우는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생각보다 뭔가 결과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 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많은 자기계발서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하면 위기는 기회를 등에 업고 온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얻은 게 뭡니까? 온라인으로 재테크 근무를 해도 회사가 돌아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걸 알게 되고 또 온라인으로 많이 또 뭔가 사업이 비즈니스가 많이 활성화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외부에 일어나는 이 모든 상가들이 많이 힘든 거거든요. 그럼 또 잘 보십시오. 그렇다고 모든 상가가 없어지느냐? 아무리 온라인이 활성화돼도 헬스장이 온라인으로 들어갈 겁니까? 커피숍이 온라인으로 들어가요? 식당이 온라인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또 그만의 또 낭만이 있단 말이죠. 그걸 또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다 그 시기별로 있는데 모든 것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좀 지나면 다시 평준화될 건 평준화되고 다시 저는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의 터닝 포인트 구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현실을 바꾸려면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워봐요. 그래서 나는 내 수익을 2배로 올릴 거야. 이거보다 나는 10배를 올릴 거야. 이러면 엄청난 거잖아요. 2배 정도, 조금 더, 그죠? 네, 근데 엄청난 목표를 세우면 그때부터 어떤 상황이 발생되죠? 지금까지 해왔던 생각과 사고방식을 완전히 다 뒤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변하는 것보다 확 변하는 게 오히려 벤자민 하디가 얘기합니다. 더 쉽다. 오히려 더 쉬운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과거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목표를 세우지 말고 미래의 큰 꿈을 세우고 그것을 토대로 목표를 세우자.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퓨처 셀프입니다. 예, 미래의 큰 꿈을 현실로 가져오면 된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고, 그죠? 지금 힘들지만 기분이 좋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게 바로 저는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마음가짐과 태도에서 나온다 생각합니다. 자,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자, 마음의 문. 참, 이 말대로 좀 쉽게 열리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쉽지 않습니다. 타인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타인을 포용의 대상으로 삼아라. 설득. 우리 좀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게 안 맞으면 상대방의 뭔가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그걸 자꾸 이렇게 바꾸려고 하거든요. 바꾸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나하고 코드가 맞추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타인에게 무엇을 보느냐 따라서 나의 존재가 결정된다. 단점이 보이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장점이 보이면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딱 무심코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상대방을 혹시 옷에 구멍 난 곳이 없나를 찾는지 아니면 장점을 보고 있는지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물론 뭐 수업을 다 등록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담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상담을 떠나서 그냥 사람을 딱 왔는데 그냥 딱 마주쳤는데 이제 학부모인데 이제 좀 기분이 나쁜 그런 표정들이 있어요. 그런 표정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 느낌이 뭐지? 예전에는 참 이게 뭔지 좀 궁금했어요.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느낌이 이게 표정이 좀 이렇게 좀 그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나를 못 믿는 듯한 느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해본 적도 없고 뚜껑을 열어본 것도 없는데 그런 느낌으로 이제 비춰지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도 뭐 자녀들 등록시킨 경우도 있지만 이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거거든요. 우리가 그 탈무드에 나올 거예요. 그 실패자와 승자와 패자 해가지고 승자는 상대방의 장점을 찾지만 패자는 상대방의 옷에 구멍 난 것이 없는지를 찾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눈이 딱 보는 순간 상대방의 눈을 상대방의 보는 어떤 그 상이 벌써 부정적인 걸 찾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여기에 뭘 단점을 한번 찾아볼까 설명 듣고 있으면서 어떤 단점을 찾아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관점하고 좋은 걸 발견하는 사람 이건 뭘까요? 칭찬 요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요소를 곁들여서 드릴 말씀이 눈이 말을 하거든요. 눈이 말을 합니다. 그럼 내 눈이 어떻게 말하냐? 방금 말한 대로 내가 부정을 보고 있으면 내 눈빛이 부정의 눈빛으로 갈 것이고 긍정이면 긍정으로 갈 거지 않습니까? 그럼 딱 첫인상에
내가 상대방의 첫인상을 좋게 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첫인상을 좋게 만드는 눈빛은 딱 이것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찾고 있을 때의 눈빛입니다. 이 사람 장점이 뭘까? 이 사람 좋은 점이 뭐지? 이걸 찾고 있을 때 내 눈빛은 긍정이 될 것이고, 아, 이 사람 뭐가 부족하지? 뭐가 잘못됐지? 이걸 계속 찾고 있는 사람은 내 눈빛이 부정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눈빛과 표정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긍정일 때는 항상 눈빛이 긍정으로 많이 나올 것이고, 내 마음이 부정이면 역시 부정의 눈빛으로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든. 예, 그래서 이렇게 회사에 이렇게 이제 강의를 가다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입구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들이 인사를 합니다. 인사만 받아봐도 벌써 음성에서 느껴집니다. 진짜 괜찮은 회사는 들어서는 입구에서 봅니다. 네, 제가 오는 줄 알고, 그죠? 벌써 낯선 사람이 오면 오늘 강의 때문에 오셨죠? 벌써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표정이 벌써 밝습니다. 맞이하는 그런 눈빛이에요. 근데 오늘 또 강의가 딱 이런 표정이 있잖아요. 오늘 또 바빠 죽겠는데 뭔 또 강의를 들으라고 하네? 진짜 짱나네. 딱 이런 표정이 음성이 벌써 어떻습니까? 벌써 짧습니다, 말이. 강의하러 오셨죠? 네, 들어갑시다. 이러면서 이런 표정이 딱 태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작이 쉽지는 않겠구나 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오늘 강의가 시작은 쉽지는 않겠구나. 태도, 표정, 모든 것들이 저는 다 묻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핑계 대지 마라. 핑계. 예. 핑계하면 그 김건모 노래, 그런 핑계 대지 마라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자, 핑계를 대는 데까지 되는데 가진 에너지를 소비하기에 성공에 쓸 에너지가 없다. 얼마나 좋은 표현이죠. 핑계를 대는데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진하다 보니까, 예? 성공에 쓸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핑계를 대면 성공 확률을 극적으로 감소시킨다. 네, 우리가 핑계를 물론 될 때가 있죠. 어떤 사유 때문에, 이유 때문에 내가 어떤 걸 못했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아까도 우리 영어 공부 이런 거 많이 하셨는데, 사실 핑계 대려면 많지 않습니까? 뭐 일이 바쁘고 업무가 바쁘고 하다 보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핑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간절함이거든요. 이 간절함이 있으면 어떻게든 해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청춘 남녀가 이 불꽃이 튀면, 저 부산에서 서울까지 예? 오고 가면서요. 그 KTX가 없었어요. KTX 없는데 부산하고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트를 하더라고요. 이야, 기름값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갔다 갔다 하는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는데, 그런 사람도 봤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듣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포항에서 여기까지 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포항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걸 1년을 넘게 하신 분이 계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포항도 스피치 학원이 있어요.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죠? 이렇게 또 이제 지금 포항에서 지금 2년 가까이 다니는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지금 6학년인데, 네, 그 여학생도 지금, 물론 그거는 또 경유해서 또 다른 걸 배우고 같이 오지만, 하여튼 대단하죠. 네, 또 교수님 딸내미가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열정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포항 가보세요. 1시간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이게 왔다 갔다 2시간 차 밀리면요, 이건 또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열정이 있으면 이런 핑계를 댈 상황이 아닌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좀 핑계를 대려고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한번 괜히 핑계 대는데 에너지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 실행력이 높은 사람이 되자. 자, 실행력. 우리 두말하면 잔소리죠? 저도 엄청난 실행력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을 실천하는 사람은 설득력이 커진다. 그러면서 링컨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행동이 내는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그 사람의 말은 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몸소 실천, 언행일치를 하니까 굳이 뭘 설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이런 사례가 있어요. 무슨 사례가 있냐면, 너무 이렇게 링컨이 되게 못생겼지 않습니까? 못생겨가지고 그 수염을 길렀거든요. 수염이 원래 길이로 기른 게 아니에요. 너무 특이 뾰족, 뭔가 좀 날카롭고 사람이 너무 이렇게 좀 사납게 보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저 특수염을 어떤 사람이 길러보라 해서 기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링컨하고 대적을 한 뭔가
막 서로 이기려고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막 없는 얘기, 막 있는 얘기만 퍼부으면서 막 과장해가지고 막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링컨 보고 사기꾼이다. 사기다. 뭔가 하여튼 완전히 과장되게 말하고 헛소리 한다. 막 사기꾼이다. 막 하는데 이 링컨이 똑같이 그 상대 후보한테 저놈도 사기꾼이다. 저놈도 나쁜 놈이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아주 센스 있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딱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저 상대 후보가 자꾸 저보고 사기꾼이다 사기꾼이다 막 이렇게 욕을 막 하시는데 여러분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제 얼굴이 사기칠 얼굴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기칠 정도 되면 얼굴이 좀 반반하게 생긴 사람이 사기를 치지 저처럼 이렇게 못생긴 얼굴 가지고 뭔 사기를 치겠습니까? 라고 자기 얼굴을 디스하면서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자. 다 웃었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실행이요. 저는 믿습니다. 또 일화가 있는데 뭐냐면 창문 밖에 그 밑에 비서인지 모르지만 보좌관이 있는데 새가 한 마리 보였어요. 그 새가 한 마리 딱 보니까 저 새가 무슨 새지? 딱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링컨도 딱 보니까 저 새가 무슨 새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딱 보다가 저 새를 딱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찾아본 거죠. 찾아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그 새가 또 창문 앞에 또 앉았어요. 바로 전화해가지고 창문 밖을 보라고. 지금 밖에 그 새가 앉아있다고. 무슨 새가. 이렇게 말을 해줬다는 얘기가 일화가 있거든요. 그만큼 그 직원이 하는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그걸 그대로 이렇게 챙겼다는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아무튼 실행력이 뛰어난. 그래서 미국 사람한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링컨을 들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이순신 장군이죠. 누구겠습니까? 예. 이순신 장군 하면 세종대왕 일걸요. 1위가 1, 2를. 자, 이 성과에 속지 마라. 자, 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나타난 성과는 오늘 당신이 하는 노력과 별 연관성이 없다. 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한결같은 열정으로 씨를 뿌리는 것이다. 자, 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내가 성과가 나왔는데 성과에 속지 말라니 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여러분 제가 책을 읽으라 해가지고 여러분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열심히 읽었는데 보세요. 사람들은 성과가 아니라 행동으로 당신을 평가한다. 열심히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읽은 게 내일 아침에 막 모레 아침에 막 결과가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아무리 내가 개그품을 떠들어봐야 내일 모레 아무 지장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이 강의를 내가 계속 지속하지 않습니까? 이게 쌓이고 쌓이면 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어떤 큰 성과가 나온다는 것은 예전부터 꾸준히 뭘 해왔던 성과지 하루아침에 딱 이렇게 나오는 성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제가 한번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진짜 뭐 몇만이 찍을지 아니면 몇천으로 끝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해보는 거예요. 해보다가 보면 또 방법을 찾게 되겠고 또 방법을 찾다 보면 자꾸 또 노력을 또 색다르게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해보는 거예요. 해보다가 보니까 그래서 영상을 하면서 이 내용에 이제 이 댓글을 글자를 넣어주려니까 이 편집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한 5분 10분짜리를 하는데 이걸 다 편집해가 댓글을 넣으니까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그걸 하면 책도 못 쓰겠고 책도 못 읽겠더라고요. 이게 다 오래된 되니까. 그래서 그건 뺐습니다. 그건 내가 안 해요. 지금은. 그냥 안 하고 올리거든요. 안 하고 올리는데도 그래도 보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면 더 간결하고 좋긴 한데 하여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현재 성과에 연연하지 마라. 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뭘까요? 사소한 일에 매달리지 마라. 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일을 먼저 하라.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저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개구리를 먼저 삼켜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개구리를 먼저 삼키라고요? 그 뜻이 뭐냐? 가장 하기 싫은 진짜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 지금 이제 고2짜리가 고3 올라가는 애가 있는데, 얘 이제 공부를 그래서 잘하지 못해요. 근데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엄청 알차게 잡아봐요. 그럼 대부분 안 돼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루틴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 공부, 하루에 공부 많이 하면 2시간, 3시간, 4시간 할 수 있지만, 너 매일 방학 동안에 2시간, 3시간, 4시간 할 수 있어? 못해요. 그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전에 너 제일 좋아하는 게 있으면 글쓰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글쓰기가 네 마시멜로니까 일단은 너는 자기계발서를 10분 읽고 그 다음에 최소 네 영어, 수학, 국어 공부를 30분 해. 그럼 10분 책 읽기, 30분 네 교과서 공부니까 40분이에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네가 책 쓰기를 하든 글 써. 이게 오전에 할 일이에요. 오후에 되면 다시 또 10분 독서하고 30분 또 국어, 영어 책 중에 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글쓰기를 하든 네 마음대로 해. 그 다음에 또 저녁에 또 10분 책 읽고 또 하기 싫은 공부하고 다시 네 글쓰기를 하는, 이렇게 내가 지금 시켜놨거든요. 이건 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잘 될 겁니다. 왜? 제일 좋아하는 마시멜로를 뒤에 딱 갖다 놓고요. 분명히 해야 되는 걸 앞에다가 딱 깔아놨거든요. 예, 이건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꼭 해야 되지만 최소한의 것을, 저도 책을 무진장 많이 읽기만 읽고 책을 쓰지를 않더라고요. 그 책을 쓰려면 또 한 번 쓰면 엄청 많이 쓰거든요. 막 몇 장을 써요. 막 5장, 6장을 써요. 또 안 쓸 때는 한 달 내도록 안 써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고 결정을 내린 게, 무조건 책을 쓰기 싫든 못하든 책을 딱 펴서 무조건 한두 줄을 쓰자. 이게 목표거든요. 일단 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켜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하니까 이 책을 잘 쓰고 있거든요. 지금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거든요. 지금 뭐 교정 작업을 하고 있지만 계속 그걸 안 빠뜨리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겁니다.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루틴을 만들어라. 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세상은 완벽한 것을 원치 않는다. 가치 있는 것을 원할 뿐이다. 완벽한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완벽한 인간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완벽한 인간이 되려면 이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강의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최고 원로한, 그러니까 은퇴를 앞둔 그런 노 교수가 강의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새내기를 하면 안 됩니다. 뭐 배운 게 없는데 무슨, 뭐 아는 게 별로 많이 없는데 무슨 강의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하다는 거는 말 자체가 있을 수도 없는 것 뿐이지만, 뿐일더러 또 뭡니까? 내가 10분 이야기할 수 있으면 10분 이야기할 거 준비하면 1시간 준비하면 되고요. 2시간, 2시간 준비하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뭘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뭘 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시작하세요. 그냥 뭐든지. 시작하면서 부족한 건 채워가면 돼요. 예.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노래 아닙니까? 노래. 일단 저는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노래를 내가 주말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또 바꿨어요. 무조건 여기 끝마칠 때 한 10시쯤 되거든요. 늦을 때 11시도 갈 때도 있지만, 그러면 딱 노래를 한번 부르고 가요. 예. 이게 이제 조그만 걸 분산시켜 놨지 않습니까? 또 이러니까 또 더 시간 할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몰아서 막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틈날 때마다 한번 해보는 거. 그래서 여기 뭐 삶의 중요한 가치가 나오는데요. 특히 보십시오. 한국 사람 1순위가 물질적 행복이 1순위랍니다.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가족이랍니다. 근데 다른 나라 한번 보세요. 첫 번째가 전부 다 가족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본이 이제 두 번째가 물질이고, 예, 직업 건강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가족이 왜 1순위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왜 1순위가 가족이 아닐까? 핵가족화된 미국도 가족인데, 그죠? 핵가족이 우리가 문제였습니까? 미국이 문제였죠. 영국도 문제고. 다 했는데 왜 우리가 가족이 이렇게 먼저 생각이 안 날까? 제가 생각을 좀 해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너무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해서 어떤 기준점을 세우고 평을 하지 않았을까? 너 왜 오빠보다, 네 동생보다
너 왜 옆집 철수보다, 네 개똥이보다 너 왜 취업이 안 돼? 너 결혼을 왜 못해? 이러다 보니까 가족끼리 소통이 안 돼요. 딱 아빠 보는 순간 엄마 얼굴에 성적 이게 나오는 거예요. 취업 땅, 결혼 땅 말하기 싫은 거예요. 딱 말하다 보면 이게 또 결혼 이야기 또 나올 것 같고 또 뭐 좀 이게 우리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입 밖에 나오려고 해도 그 말을 삼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됩니다. 어떻게 가족이 같이 있다 보면 장단점이 다 눈에 보이는데 그걸 계속 단점을 지적해 보세요. 같이 있고 싶겠습니까? 있으면 계속 단점을 자꾸 지적할 건데. 결국은 그걸 울컥 삼키고 좋은 모습으로 일단 먼저 터야 돼요.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무슨 내용을 좋아하지? 어떤 내용의 대화를 좋아하지? 그 내용으로 물꼬를 터야 되는데 자꾸 뭔가를 지시 내리고 바로 잡으려고 그러고 뭔가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교훈적인 내용이 나중에 뭡니까? 잔소리로 되는 거예요. 그 잔소리 정의가 뭔지 아시죠?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잔소리의 정의를 딱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맞는 말인데 기분이 더럽게 나쁜 말이다. 그러니까 맞는 말인 걸 알아요. 근데 기분이 나빠. 이게 잔소리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간에 가족이 먼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이 돈이 먼저 생각이 난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부디 여기 있는 우리 회원님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가정 내에서 신뢰와 존중이 싹이 트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